3,100조 원이 대한민국 1년 예산의 5배입니다. 2024년 기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잠재적 손실 규모입니다. 헝다, 비구이위안, 롱포그룹. 이름만 들어도 세계를 흔든 기업들입니다. 집값, 실업률, 디플레이션까지. 우리 월급, 내 집값, 투자 수익에 다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중국 경제의 핵심만 정리됩니다. 15분, 여러분의 경제 관점을 바꿉니다. 시작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 수출의 25%. 어디로 갑니까? 정답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재채기하면 한국은 감기 듭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중국 시장에서 한 번에 수조 원이 오갑니다. 부동산 위기, 소비 위축, 디플레이션. 이 모든 게 곧 우리나라 수출과 일자리의 직격탄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값이 내려가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선 다릅니다. 디플레이션은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장사와 같습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의 화장품, 철강, 반도체, 기계까지 모두 영향받습니다. 연봉 협상, 주식 투자, 부동산 가격. 모두 이 변수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 이걸 모르면 곧 손해입니다. 내 월급, 내 투자, 우리 경제에 바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국 경제의 과거부터 들여다봅니다. 1978년 덩샤오핑.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중국은 이 한마디로 변했습니다. 개혁개방. 40년간 연평균 9% 성장.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 GDP 1978년 1,500억 달러에서 2024년 17조 달러. 110배가 넘는 성장입니다. 비결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저임금 제조업 수출. 둘째, 인프라 투자. 셋째, 부동산 개발. 쉽게 말하면 싸게 만들고 길과 철도 깔고 집을 지어 팔았습니다. 공장과 아파트가 쉴 새 없이 올라갔습니다. 중국 도시 곳곳 크레인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GDP의 30%가 부동산 관련 산업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은 10% 수준입니다. 2010년대 후반. 이 엔진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이 오르고 지을 곳이 줄고 집값이 과열됐습니다. 중국판 집값 불패 신화. 투자자, 가게, 기업 모두 부동산에 돈을 몰렸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집값은 오르고 다시 빚이 쌓였습니다.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1990년대 일본. 버블 붕괴 전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터집니다. 2021년 헝다, 제버그란데. 부채 350조 원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 선언.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24년 현재 헝다의 부채는 390조 원을 넘었습니다. 비구이위안, 롱포그룹, 시마오, 중국 10대 부동산 개발사 중 7곳이 유동성 위기입니다. 중국 전체 부동산 기업 절반 이상이 사실상 부실 상태. 블룸버그 데이터 기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중국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30%. 한국과 일본의 3배. 집값은 어떨까요? 2021년 고점 대비 상하이 마이너스 23%, 베이징 마이너스 20%. 2선, 3선 도시.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WGC 자료 기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부의 효과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소비가 늘고 집값이 떨어지면 소비를 줄입니다. 중국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입니다. 집값 하락, 소비 위축, 기업 매출 감소, 투자 위축. 이게 바로 악순환입니다. 그 결과가 디플레이션입니다.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2023에서 2024년 0%에서 마이너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4년 3월에도 마이너스 0.6%. 일본의 질어버린 30년 시작과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트에서 파는 물건 값이 계속 떨어지는 것 좋아 보이지만 기업은 더 이상 이익이 안 남습니다. 결국 일자리, 임금, 투자까지 다 줄어듭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청년 실업률. 2023년 도시 청년 16에서 24세 실업률 21%. IMF 통계입니다. 너무 높아서 중국 당국이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나중엔 집계 방식을 바꿔서 15%로 낮춰서 발표합니다. 대학교 졸업장을 들고도 일자리를 못 찾는 청년. 이게 바로 중국의 현실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중국 첨단 산업은 잘 나간다는데 과연 그럴까요? BYD 2024년 전기차 판매 300만 대의 테슬라를 제쳤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드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골드만삭스 리서치에 따르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 글로벌 점유율 80%, 배터리 60%, 드론 75%. 이게 다 중국의 기술력 덕분일까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과잉 생산이 더 큰 비밀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네 빵집이 빵을 너무 많이 만들어 반값에 팔기 시작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변 빵집들 다 문 닫게 됩니다. 중국은 전기차, 태양광, 철강 등에서 생산량이 수요를 훨씬 넘습니다. 남는 물건을 해외에 싸게 팝니다. 이게 바로 덤핑입니다. 2024년 미국과 유럽, 한국, 일본 모두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수입 규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도 여기에 불을 붙입니다. 반도체, AI, 첨단 장비. 미국이 수출을 막으면서 중국은 기술 자립의 속도를 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수출. 2024년 1분기 기준 전년 대비 마이너스 8%. IMF 통계입니다. 수출길이 막히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여기에 인구 구조라는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2023년 중국 인구 첫 감소. 노인 인구 비중 15% 돌파. 저출산 고령화에 늪입니다. 이 모든 게 중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린다. 한국 경제 바로 영향받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 25%. 화학, 철강, 기계, 반도체, 화장품. 하나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 한국 수출, 기업 실적, 일자리 다 줄어듭니다. 그럼 중국 경제가 완전히 추락하면 어떨까요? 반사이익도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이 규제를 받으면 한국, 일본, 베트남, 인도 기업들이 대체 수요를 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태양광 패널이 미국에서 관세를 맞으면 한국 기업이 그 자리를 일부 차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중국 증시 직접 투자는 정치 리스크가 큽니다. 헝다 사태처럼 정부의 개입이 예측 불가입니다. 둘째, 중국 소비 회복 수혜주. 명품, 화장품, 면세점 등은 간접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중국 대체 수혜국 ETF.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 신흥국 시장이 대안입니다. 결국 중국 경제에 올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출 다변화, 투자 분산이 답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중국 경제의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게 앞으로 5년, 10년 한국 경제와 투자 전략을 좌우합니다. 중국 경제. 부동산 위기, 디플레이션, 미중 갈등, 고령화. 이 네 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하지만
14억 인구, 4.5% 성장률,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로켓처럼 하늘로 쏘아올랐던 중국 경제. 이제는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의 기로에 섰습니다. 질문은 남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중국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금협회 WGC 2025 Q1 골드 디맨드 트렌즈즈 골드먼 섹스 리서치 차이나 프라퍼티 마켓 2024 블룸버그 차이나 리얼 이스테이트 앤드 에커nomic 인더케이터즈 2024 IMF 월드 에커nomic 아웃룩 데이터베이스 2024 한국은행 2024년 1분기 대중국 수출입 통계 미중 정책연구소 2024년 미중 갈등 보고서